60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합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은 말똥말똥 시계만 바라보며 밤을 꼬박 새우는 순간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혹은 약을 먹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생활 습관과 음식 선택이 그 힘을 가려버릴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의지하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수면제는 뇌의 자연적인 수면 리듬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음식들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같은 수면 호르몬을 촉진한다는 사실도 꾸준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약이 아닌 음식으로도 숙면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마트에서 쉽게 구입하는 과일이나 견과류, 따뜻한 음료 속에 불면증을 개선하는 답이 숨어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음식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들은 분명한 수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체리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40분 이상 더 깊은 수면을 경험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음식 하나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긴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나요? 내가 오늘 먹은 음식이 내 잠을 훔쳐갔을까? 사실 그 대답은 그렇다일 확률이 높습니다. 늦은 밤 달콤한 간식,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가볍게 생각한 술 한 잔이 불면의 주요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바나나 하나, 호두 몇 알이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숙면을 돕는 5가지 음식과 절대로 피해야 할 3가지 음식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 없이도 꿀잠을 잘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이웃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 그것도 치유의 시작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피로에 시달리며 수면 부족으로 근육에 일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선택만 바꾼다면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을 부르는 가장 친숙한 과일, 바로 바나나입니다. 아침에 먹는 과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바나나는 저녁에도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 속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은 우리 몸속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하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멜라토닌은 바로 숙면을 불러오는 핵심 호르몬이죠. 그래서 바나나는 흔히 천연 수면제라고도 불립니다. 주류 의학 연구에서도 바나나의 효과는 여러 차례 검증되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진행된 한 실험에서는 취침 1시간 전에 바나나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7분 더 빨랐습니다. 또한 깊은 수면 단계인 REM 수면의 비율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과일 하나가
수면 패턴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작은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바나나의 수면 효과는 트립토판 자체보다는 칼륨과 마그네슘 덕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바나나는 근육 긴장을 완화시키는 칼륨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바나나를 먹으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며 편안한 상태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중요한 역할일까요? 아직 명확한 결론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나나를 먹으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편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늦은 밤 허기가 져서 바나나를 하나 먹었는데 그날따라 금세 졸음이 찾아온 적 말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이 설명해주는 현상이지요. 바나나는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 결과로 잠들기 어려워지고 깊은 잠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나는 부족해진 멜라토닌 합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마치 노쇠한 시계를 다시 감아주듯 몸의 수면 리듬을 되살려주는 것이지요. 물론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냥 날것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따뜻한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우유 속 트립토판과 바나나 속 마그네슘이 서로 보완하면서 뇌와 신경을 진정시킵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가정에서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꿀잠 레시피이기도 합니다. 반면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바나나를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바나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1개 정도, 특히 저녁 시간에 가볍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오늘 저녁 내 식탁에 바나나 하나를 올려놓는 것만으로 나는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 답은 아마 그렇다일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바나나를 잠의 동반자로 삼아 보십시오. 작은 노란 과일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내일 아침을 상쾌하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숙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식탁 위에 놓여있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체리는 단순히 달콤한 여름 과일이 아닙니다. 사실 체리는 전 세계 수면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숙면 과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체리의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바나나는 멜라토닌 합성을 돕는 재료라면 체리는 우리 몸에 곧바로 멜라토닌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체리를 먹는 수면 호르몬이라고까지 부릅니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체리 주스를 한 컵씩 마신 그룹은 평균 수면 시간이 84분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잠드는 시간이 짧아진 것뿐 아니라 깊은 잠 단계가 연장된 것이지요. 이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에도 실리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음식만으로도 수면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논쟁은 존재합니다. 일부 의사들은 체리 속 멜라토닌 함량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심리적 플라시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반박합니다. 멜라토닌은
미세한 양만으로도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면 충분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아마도 답은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체리를 먹은 사람들이 실제로 더 잘 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름철에 체리를 먹고 나서 유난히 졸음이 몰려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체리 주스를 마시고 난 뒤 밤에 뒤척임이 줄어든 적은요? 그렇다면 이미 몸으로 효과를 체험하신 겁니다. 체리에는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 안토시아닌이 풍부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숙면은 뇌와 신체 회복에 필수인데 체리는 동시에 면역력을 강화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즉, 꿀잠과 건강이라는 두 가지 선물을 동시에 주는 과일이 바로 체리입니다. 실제로 구입 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체리는 더욱 유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양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체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부족한 멜라토닌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숙면에 그치지 않고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깊은 잠은 곧 뇌 건강의 핵심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신선한 생체리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제철이 아닐 때는 무가당 체리 주스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분이 첨가된 가공 주스는 오히려 혈당 변화를 일으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약 대신 체리 한 줌으로도 불면증을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아마 명확할 겁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이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작은 붉은 보석, 체리를 올려보십시오. 단순히 달콤한 간식을 넘어서 여러분의 뇌와 마음을 진정시키고 깊은 잠으로 안내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그 상쾌함, 그것이 바로 체리가 준 선물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호두는 특별합니다. 단순히 간식으로만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사실 호두는 뇌를 진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강력한 자연 약재와도 같습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멜라토닌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즉,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을 직접 공급하면서도 뇌세포를 안정시키는 영양소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호두를 수면과 뇌 건강을 잇는 다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매일 저녁 호두를 5알 7알 꾸준히 먹은 실험군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2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잠드는 시간이 빨라진 것이 아니라 깊은 수면 단계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깊은 수면은 기억을 정리하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호두는 단순한 숙면을 넘어 인지 건강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호두 속 멜라토닌 양은 체리보다도 적다. 따라서 직접적인 수면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입장에서는 호두가 가진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6 같은 조합이 뇌신경을 안정시키고 간접적으로 숙면을 유도한다고 말합니다. 즉,
멜라토닌 자체보다는 영양소의 시너지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호두는 뇌와 수면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늦은 밤, 출출해서 과자 대신 호두 몇 알을 드셨는데 몸이 편안해지고 금세 졸음이 오는 느낌.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호두 속 지방산과 미네랄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이 이제 쉴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 호두는 더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은한 뇌는 스트레스와 염증에 더 취약해집니다. 하지만 호두 속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뇌 혈류를 개선하여 기억력 감퇴를 늦춰줍니다. 단순히 잘 자는 것뿐 아니라 깨어있는 낮 시간 동안에도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것이지요. 호두를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냥 생으로 먹어도 좋고 따뜻한 우유에 부드럽게 갈아 넣어 마시면 더 깊은 진정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샐러드나 죽에 곁들여 드셔도 부담 없이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권장량은 한 줌, 즉 6-8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오늘 저녁 무엇을 먹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 잠을 방해했는가? 아니면 도와주었는가? 단순히 과자를 선택했느냐, 호두를 선택했느냐의 차이가 오늘 밤 숙면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호두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간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를 달래는 작은 선물, 그리고 밤을 평온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이나 머리맡 간식통에 호두 한 줌을 준비해 두십시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불면의 긴 고리를 끊고 새로운 꿀잠의 세계로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유 한 잔이 가진 힘을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따뜻한 우유는 수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꿀잠의 비밀입니다. 어린 시절 잠이 오지 않을 때 부모님이 데워주시던 우유를 기억하시나요? 단순히 습관이나 위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원료가 되며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합니다. 즉, 따뜻한 우유는 몸을 진정시키는 동시에 수면 호르몬의 재료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음료 같지만 우리 몸의 화학 반응을 바꾸는 중요한 도구인 셈입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에서는 취침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컵을 마신 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면 잠복기,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과 평균 25% 짧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깊은 수면 단계가 길어지고 밤중에 깨어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트립토판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 효과는 심리적 안정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심리적 안정 그 자체가 뇌파를 안정시키고 숙면을 유도하기 때문에 효과가 실질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과학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따뜻한 우유는 잠을 부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긴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침대에 누웠을 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신 뒤 몸이 천천히 풀리며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이제 잘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우유는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이 약해지는데 우유 속 칼슘과 비타민 D는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즉, 따뜻한 우유 한 잔은 단순히 잠을 돕는 것을 넘어 뼈와 전신 건강까지 챙겨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 점이 있습니다. 유당불내증에 있는 분들은 우유를 마셨을 때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유당 우유나 두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유 역시 트립토판이 풍부해 수면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유를 너무 뜨겁지 않게 데워서 약간 따뜻한 상태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꿀을 한 작은 숟가락 넣어 보십시오. 꿀의 천연 당분이 세로토닌 합성을 돕고 부드러운 단맛이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나는 단순히 침대에 눕는 것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뇌와 몸에 진정 신호를 보낼 것인가? 답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따뜻한 우유는 어쩌면 가장 오래된 민간요법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과학적, 심리적 도구입니다. 오늘 밤 그 한 잔이 여러분의 불면을 끝내고 아침을 상쾌하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숙면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커피를 매일 마시지만 잠 잘 자요.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은 단순히 잠을 깨우는 자극제가 아닙니다. 카페인은 뇌에서 졸음을 유도하는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합니다. 쉽게 말해 몸은 피곤한데도 뇌가 그 신호를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늦은 오후나 저녁에 커피, 홍차, 녹차,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 몸은 이미 피곤해도 잠이 안 오는 이상한 상태에 빠집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저녁 6시에 섭취한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시간이 평균 1시간 줄어들고 깊은 수면 단계가 20%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잘 잤다고 느끼지만 실제 뇌파 측정에서는 깊은 회복 수면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페인의 교묘한 함정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개인별 차이가 크다는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 커피 한 잔에도 밤새 뒤척이고 또 어떤 사람은 늦은 시간 커피를 마셔도 곧장 잠드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 차이가 단순한 잠드는 능력이 아니라 깊은 숙면의 질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즉, 겉으로는 잘 자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얕은 잠만 반복하는 것이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분명 7시간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느낀 적. 그 원인이 바로 저녁에 무심코 마신 커피일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평균적으로 체내에서 8시간 동안 작용합니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밤 10시의 숙면을 훔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의 카페인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커피라도 더 오래 몸속에 남습니다. 젊을 때는 밤늦게 마셔도 괜찮았던 커피가 나이가 들어서는 큰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저녁에는 카페인 없는 디카페인 커피나 허브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루이보스, 캐모마일, 레몬밤 같은 차는
뇌와 근육을 이완시켜 오히려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커피 향이 그리우시다면 디카페인 커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오후에 커피를 몇 잔 마셨는가? 그것이 지금 내 불면증의 원인이 아닐까? 작은 습관 하나가 오늘 밤과 내일 아침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집중력을 높여주고 기분을 잠시 끌어올려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낮 동안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밤에는 오히려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고 대신 따뜻한 허브차를 준비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이 안 오면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 마시면 금방 잠들 수 있어요. 실제로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빨리 불러옵니다. 뇌신경을 억제하기 때문에 쉽게 잠드는 듯한 착각을 주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술은 분명히 잠드는 속도는 빠르게 하지만 동시에 깊은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잠든 사람들의 뇌파를 분석한 결과 깊은 수면, REM, 수면 교류의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골아 떨어져 곤히 자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얕은 잠만 반복하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피곤하며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은 있습니다. 적당량의 술은 긴장을 풀어 숙면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과 소량이라도 결국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점점 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은 뇌가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REM 단계를 확실히 줄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면의 본질적 가치를 망가뜨리는 셈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술 마신 다음 날 분명 율 7시간을 잤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기가 힘들고 머리가 멍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했던 적, 그것이 바로 술이 빼앗아간 숙면의 증거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술의 영향이 훨씬 커집니다. 간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면서 술이 체내에 오래 남고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게다가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이뇨 작용 때문에 새벽에 몇 번씩 잠에서 깨는 일이 늘어나지요.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숙면을 원하는가? 아니면 단지 빨리 잠드는 착각을 원하는가? 만약 진정한 숙면을 원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자기 전 술잔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따뜻한 허브차, 따뜻한 우유, 혹은 앞서 말씀드린 바나나와 호두 같은 간식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몸을 편안히 진정시키면서도 깊은 잠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술은 달콤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아침의 피곤함, 기억력 저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뇌와 간 건강의 악화입니다. 반면 술을 줄이고 바른 음식과 습관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약이 필요 없는 자연스러운 숙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한 잔의 술 대신 작은 선택을 바꾸는 것, 그것이 불면증을 끊고 새로운 삶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늦은 밤,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기름진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킨, 라면, 피자. 잠들기 전에 조금만 먹으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이 작은 선택이 밤새 뒤척이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름진 음식은 소화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위가 무겁게 일하면서 밤새 소화를 하느라 뇌와 몸은 쉬지 못합니다. 특히 눕는 순간 위산이 역류하기 쉬워지는데 이것이 속쓰림과 가슴 답답함을 불러와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실제로 위식도 역류 환자의 70% 이상이 불면증을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진은 늦은 밤 기름진 식사를 한 그룹과 가볍게 과일이나 샐러드를 먹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그룹은 잠드는 시간이 평균 27분 더 길었고 깊은 수면 단계는 4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먹고 바로 자는 습관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숙면을 빼앗는 직접적인 원인임이 증명된 것이지요. 물론 일부에서는 소량이라면 괜찮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량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입니다. 한두 입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위에 부담을 주기에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장의 소화 능력이 떨어져 더 오랜 시간 부담을 받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라면이나 튀김을 먹고 곧장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내내 뒤척이며 속이 불편했던 적. 그것이 바로 기름진 야식이 남긴 흔적입니다. 단순히 체한 것이 아니라 뇌와 위가 동시에 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늦은 밤 배가 고플 때는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답입니다. 바나나, 따뜻한 우유, 혹은 한 줌의 호두 같은 간식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숙면을 돕습니다. 반대로 기름진 음식은 오늘 밤의 숙면을 내일 아침의 피곤함으로 바꾸는 거래에 불과합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밤 위장을 괴롭히는 손님을 초대할 것인가? 아니면 위와 뇌가 함께 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대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기름진 야식은 순간의 즐거움은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면의 질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올바른 음식 선택은 불면증의 고리를 끊고 아침을 상쾌하게 열어줍니다. 오늘 밤 부디 위장과 뇌를 동시에 쉬게 해줄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잠들기 전 달콤한 간식은 누구나 한 번쯤 유혹을 받습니다. 쿠키, 케이크, 초콜릿, 심지어 과일 주스까지. 조금만 먹으면 오히려 편안하게 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사실 달콤한 음식은 숙면의 가장 큰 방해꾼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혈당 때문입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지고 안정되는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뇌는 다시 각성 신호를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밤중에 쉽게 깨어나거나 뒤척이게 되는 것이지요.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취침 직전에 고당분 간식을 섭취한 참가자들은 수면 중 각성 횟수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한 깊은 수면 단계가 현저히 줄어들어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소량의 다크 초콜릿은 오히려 진정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에는 여전히 카페인이 소량 들어있기 때문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불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달콤한 간식이 진정으로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밤에 케이크나 초콜릿을 먹고 곧장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2, 3시쯤 이유 없이 눈이 번쩍 떠진 적. 그것이 바로 혈당 롤러코스터의 결과입니다. 순간은 달콤했지만 그 대가는 긴 밤의 불면이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분 많은 간식은 더 치명적입니다.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당뇨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즉, 늦은 밤 단 음식은 2배, 3배의 해악을 끼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당분이 적고 혈당 지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호두를 곁들이거나 바나나 반 개를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이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뇌를 진정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오늘 밤 잠시의 달콤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일 아침의 상쾌함을 선택할 것인가? 단맛은 순간의 기쁨이지만 숙면은 하루 전체의 활력입니다. 당분 많은 간식은 결국 불면증을 키우는 작은 함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선택은 불면을 줄이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합니다. 오늘 밤 침대 옆에서 과자 대신 따뜻한 우유나 호두 한 줌을 준비해 보십시오. 그것이 아침의 미소를 지켜줄 가장 달콤한 선택일 것입니다. 잠은 단순히 눈을 감고 시간을 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동안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가 이 회복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좋은 음식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여 깊은 잠을 이끌어줍니다. 반대로 나쁜 음식은 불안을 자극하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며 뇌가 깨어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같은 유롬 시간을 자더라도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아침의 컨디션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에서는 같은 연령대의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식습관을 비교했습니다. 한 그룹은 과일, 견과류, 우유 같은 천연식품을 중심으로 섭취했고 다른 그룹은 카페인 음료와 고지방 고당분 간식을 자주 섭취했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천연식품을 섭취한 그룹은 수면 효율이 80% 이상 유지되었지만 가공식품을 즐긴 그룹은 5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즉, 수면의 질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학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음식보다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또 다른 일부는 음식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변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동의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음식과 수면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라는 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건강하게 먹은 날은 밤에 쉽게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지만 기름진 야식이나 술을 곁들인 날은 분명 오래 잤는데도 아침이 힘들었던 기억. 바로 그 차이가 음식과 수면의 연결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연결고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신체 회복력이 떨어지고 호르몬 분비도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작은 음식 선택 하나가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즉, 무엇을 먹느냐가 단순히 오늘 밤의 숙면을 넘어 내일의 건강과 장기적인 노후 생활의 질까지 결정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한 바나나, 체리, 호두, 따뜻한 우유 같은 음식은 잠을 불러오는 좋은 친구입니다. 반대로 카페인 음료, 술, 기름진 야식, 당분 많은 간식은 숙면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그 둘의 차이는 단순히 입의 즐거움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의 회복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루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음식을 선택했는가? 아니면 불면증을 키우는 음식을 선택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여러분의 아침 컨디션으로 나타납니다.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와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숙면을 원한다면 이제 식탁 위의 선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작은 변화가 결국 몸과 마음 전체를 회복시키는 거대한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이제 방법이 있겠어. 약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지. 그러나 의학과 경험이 알려주는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숙면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며 오늘부터라도 음식과 생활 습관을 바꾸면 새로운 희망이 열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나나, 체리, 호두, 따뜻한 우유는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비싼 보약도 복잡한 처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식탁에 올리는 음식을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약 없이도 자연스러운 잠의 흐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노인 환자들에게 수면제를 줄이는 대신 매일 저녁 수면을 돕는 음식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후 참가자의 58%가 수면제를 완전히 끊거나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다시 약 없이도 잘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점입니다. 그 심리적 해방감은 약의 효과를 훨씬 뛰어넘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음식만으로 모든 불면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면증에는 스트레스, 환경, 질환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식이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숙면을 위해 반드시 바꿔야 할 1순위가 바로 식습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여전히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뇌와 몸은 여전히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수면 리듬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시니어들에게 숙면은 단순한 밤의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낮 동안의 활력, 가족을 돌보는 에너지,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탱하는 기초 체력입니다. 다시 말해, 숙면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작은 선택을 해보십시오. 커피 대신
따뜻한 허브차, 과자 대신 호두 한 줌, 늦은 야식 대신 바나나 하나. 이 사소한 변화가 불면증의 긴 굴레를 끊고 약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나는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제와 같은 불면의 습관을 반복할 것인가? 답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희망은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오늘 식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 그리고 매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나는 여전히 잘 수 있다는 희망을 확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음식이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나나, 체리, 호두, 따뜻한 우유는 숙면을 부르는 든든한 동반자였고, 반대로 카페인 음료, 술, 기름진 야식, 당분 많은 간식은 불면을 키우는 숨어있는 적이었습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단순히 입의 즐거움을 좇을 것인가, 아니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숙면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매일 하는 작은 선택이 내일 아침의 얼굴을 바꿉니다. 피곤하고 무거운 얼굴로 일어날지, 아니면 가벼운 몸과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지는 오늘 저녁 식탁 위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꿀잠의 첫걸음은 약이 아니라 음식과 습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줄이고 술잔을 내려놓고 대신 자연이 준 단순한 선물을 선택해 보십시오. 불면증이란 이름의 긴 그림자가 조금씩 옅어지고 다시금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3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 들은 내용 중 가장 놀라웠던 음식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시청자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이웃에게도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더 많은 방법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오래되었어도 나이가 많아도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밤 깊고 달콤한 잠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